심택은 매년 역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금융투자, 대신키움, 증권사 실적 가이던스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붓투자 가족 여러분들. 저는 보고서 읽는 투자자 붓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심택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심택의 비즈니스 모델과 왜 심택의 주가가 향후에 좋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두었으니까요.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심택의 주봉 차트인데요. 19년도 말에 4,000원이었던 주가가 현재 거의 44,000원 가져왔으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거에 수반해서 현재 실적과 펀더멘털도 같이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시총은 약 1.4주 정도 되고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현재 40위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신택 투자 아이디어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패키지 기판 시장이 호황 국면에 진입했다는 부분하고 고사양 기판인 MSAP 그리고 FCCSP와 SIP가 질적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DDR4에서 5로 전환이 시작된 부분, 그리고 실적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좋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총 4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패키지 기판 호황 국면부터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패키지 기판은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고요.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요. 이 사진으로는 뭐 정확하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뒤쪽에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 패키지 기판이 부족하냐? 이유는 반도체의 성능이 조금씩 더 기능이 많아지고 집적화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 얇게, 그리고 더 위로 많이, 그리고 더 넓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넓게 만들게 되고, 더 얇고, 그리고 그것들을 많이 쌓아서 다층화하는 작업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기능, 그리고 어려운 이런 생산 과정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이 없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잠식되고, 또 어려운 작업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생산 시간이 장기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기판 같은 경우가 현재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부품군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판 업체들이 지금 호황을 누릴 것으로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이제 한 1, 2년 정도 됐는데 향후에 최소 3년 정도는 구조적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판이 지금 부족하다는 내용이고요. 기판 제품에 대해서 신한금융투자의 박영호 애널리스트가 잘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단에 FCBGA부터 메모리의 BOC까지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패키지 기판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놓은 도표입니다. 그리고 기판 업체들 같은 경우에 뭐 많이 보셨겠지만 삼성전기, 이노텍, 뭐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여기에 이제 심택이 있게 되네요. 그리고 뭐 하나 더 하자면 해성GS 같은 업체들도 같이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고사양 기판이 이제 질적 성장을 주도한다는 내용인데요. 심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MASP라고 고사양 기판으로 좀 남은 향후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만들기 힘든 기판인데 여기 한 700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2월 달에 400억, 그리고 8월 달에 3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총 700억 투자를 했습니다. 22년도에도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뭐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고부가 기판 캐파를 확장 중이고 22년도에도 추가 증설할 계획이다. 그런 부분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증설함으로 인해서 이 고부가 기판의 매출이 2천억 정도 추가적으로 발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FC, CSP와 SIP가 질적 성장을 주도할 건데
이제 FC, CSP 같은 경우에도 기판에 들어간 소재 혹은 기판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3대 수요처가 있어요. 뭐 5JP, 컨트롤러, 서버용 뭐 소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3대 수요가 모두 다 강세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SRP 같은 경우에는 또 3대 수요처 모두 강세에 있는데 여기 이게 스마트워치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사용하시는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이 있죠. 뭐 에어팟이나 버즈 같은 것들 있겠네요. 그리고 요즘에 시계로 애플워치라든지 삼성워치 같은 거 많이 차고 다니시죠? 그럼 웨어러블 기기에 SIP가 들어가는데 그러한 수요처들 모두 강세에 있다. 아래 이제 이거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니까요. 무시해 주시고요. 전방 수요는 스마트워치라든지 뭐 에어팟, 버즈, 웨어러블 기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IP 같은 경우에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21년도에는 SIP 매출이 400억을 넘어서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한 부분을 알 수 있고요. 22년도에는 21년도보다 약 77% 정도 성장한 734억 정도 매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IP 같은 경우에 심택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정의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뭐 간단하게 보시면 반도체 패키징 공정 핵심 부품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워치라든지 무선 이어폰, 이런 웨어러블 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SIP가. 그리고 세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컴퓨터, 그리고 메모리 칩이 DDR4에서 5로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거 삼성전자의 가장 최근에 나온 노트북 스펙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메모리 쪽에 DDR4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DDR4라는 건 더블 데이터 레이트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동작 속도예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DDR이라는 거 뒤에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컴퓨터에 처리하는 속도가 2배씩 늘어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뒤에 붙은 숫자가 높아질 때마다 2배씩 증가를 하고 DDR1 같은 경우가 각각 하나의 2차선 도로라고 한다면 DDR4는 16차선을 가진 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한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DDR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영업이익률, 즉 수익성이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여기 첫 번째 변곡점 보시면 DDR2에서 3로 넘어갈 때 영업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현재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시작점이에요. 이게 22년도가. 그 부분은 뒤에 보시면 21년도에는 대부분의 PC나 노트북에 DDR4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22년부터는 여기 빨간색 부분이 DDR5인데요. 이 DDR5가 처음으로 개화하는 해가 22년이 될 것이다. 이거 이제 뭐 하나금융투자에서도 동일하게 예상을 해주고 있죠. DDR5는 거의 없습니다. 21년에. 이제 22년부터 DDR5가 장착이 될 거고요. 이제 DDR5가 점점 확대가 되면 BOC 매출이 증가할 텐데요. 심택 입장에서는 DDR5용 모듈 PCB하고 BOC 매출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DDR5 대비해서 이제 성능이 2배 좋아지는 램 칩이다 보니까요. ASP 프리미엄이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ASP 같은 경우에는 평균 판매 단가, 즉 그러니까 DDR4에 비해서 DDR5를 비싸게 팔 수 있다. 즉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 아이디어는 현재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대신키움, 증권사 실적 가이던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 결과 심택은 매년 역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실적 보시면 19년도, 20년도 쭉 해서 외형 성장 지속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이익 부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증권사 가이던스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키움증권인데요. 이게 단위가 억 원이기 때문에 23년도에 1.6조 정도 달성을 한다는 거고요. 20년도에 1.2조였는데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신증권인데요. 마찬가지로 23년도에 1.6조 예상을 해주고 있고요. 외형뿐만 아니라 내형도 잘 갖춰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점이 조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금융투자인데요. 하나금융투자도 보시면 22년도에 1.6조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앞선 증권사보다 공격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심택의 실적을 평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투자 아이디어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의 명언 같이 좀 살펴보고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다수의 대중이라고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수의 대중이 무작정 확신하고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 소수의 돈을 버는 몇몇은 매우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다수의 대중들이 공포심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패닉 상태에서 매수할 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소수는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해 하셔야 될 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유의미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대중이 아니라 소수의 몇몇임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모두가 무서워할 때 같이 공포에 떨고 모두가 흥분할 때 같이 달려들면 어려운 시장을 대응하기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보투자 가족 여러분들이라도 꼭 자신의 인간의 본성에 역행해서 공포에 사서 흥분에 팔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를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신택의 투자 아이디어는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고정 댓글에 이 영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PPT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끔 URL 남겨두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투자 아이디어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건강한 투자 아이디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